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인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피부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병원 측은 옴이 아니라면서도 환자와 직원들에게 옴 치료약을 처방했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 입원한 90대 환자입니다. 늦은 밤 온몸을 긁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 상당수가 비슷한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머리와 귀까지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간호사와 조무사, 요양보호사들도 피부 발진에 가려움증을 호소하면서 매일 단톡방을 통해 본인 증상을 병원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긁어버리니까 억제를 해야 되죠. 거의 한두 명 빼놓고는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심한 적은 처음이에요. 이 취재진이 제보 영상과 사진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감염력이 높은 옴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가능성은 높고요. 일부는 각질층 있는 딱지옴이 훨씬 전염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격리도 좀 하는 편이 낫고 치료를 좀 급격하게 해야 되고. 하지만 해당 병원은 환자들의 피부병에 대해 병명 진단도 보호자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피부과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는 피부과가 없고 나가신다면 이제 외진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중증 환자가 많으셔서 외진 보내기가 그래서 옴이라고 판단을 하면 격리 치료를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옴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옴에 준하여 치료를 했지 격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립1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200명. 이 병원 운영을 위탁한 광주시는 환자들 사이에 피부병이 퍼진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병원 측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한편 전국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이 합법적인 선전전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이 직원들을 해고하고 징계해 퇴사 예정자까지 합치면 올해만 20명이 병원을 떠나면서 피부병과 폐렴 환자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병원 운영을 방해한 노조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징계 회부한 것이고 임금 삭감은 병원 적자와 과도한 인건비 개선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호남의 대표적인 장수 지역 구례와 곡성, 순창, 담양인데요. 이 구곡순담의 지자체 장과 의회 의장 등이 함께 해외 연수를 떠났는데 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서 작성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시군 단체장이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회. 곡성과 구례 군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65살 노인 비율이 높은 구례, 곡성, 순창, 담양 등 이른바 구곡순담 행정벨트 협의회가 추진하는 해외 연수를 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부터 9일간 핀란드와 스웨덴 등 4개국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각 지역 군수 또는 부군수 그리고 의회 의장 등을 포함해 21명이 참석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번 해외 연수의 목적을 보면 선진 국가들의 건강 장수의 지혜를 습득하고 이를 장수 벨트 지역의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해외 연수 일정은 이 목적대로 충실하게 짜여져 있을까요? 세부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체와 요양원, 양로원 방문을 제외하면 시내 관광과 유명 관광지 방문 등 대부분 관광 일정입니다. 2003년에 구성된 구곡순담 협의회는 2년에 한 번씩 공동 해외 연수를 가는데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행사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연수 용역 과업 지시서를 보면 해외 연수 진행 내용과 시사점, 정책 제안까지 100쪽 이상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여행사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서 작성을 별도로 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문제의식과 현장 상황을 좀 연결해서 고민해보고 필요한 질문도 던지고 또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여행을 위한 눈속임
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자체 장들까지 참여하는 해외 연수가 허술한 계획과 결과 보고서 대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귀농 귀촌하는 도시민이 늘면서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 발전 기금을 내라고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갈수록 인구가 줄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고흥군에서 일어난 일을 정기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사는 70대 권모 씨. 최근 고흥에 귀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 10여 곳을 돌아다니다 일부 이장들한테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오려면 별도의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요구받았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죠. 이거 뭐 국세도 아니고 지방세도 아니고 주민세도 아니고 뭡니까? 들어가면서 돈 세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이에 대해 해당 이장들은 마을회관 관리비와 이웃돕기 성금 등 공통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 귀촌인들로부터 마을 발전기금을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래된 관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고흥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서 전남의 대표적 인구 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고흥군은 인구 1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귀농 귀촌 인구 유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철저히 또 조사하고 또 마을 이장 교육 등을 통해서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의 지난해 귀농 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귀촌인의 경우 지역 주민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로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과 집이나 토지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국회에는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귀농 귀촌 활성화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미래 도시를 계획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처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시장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제17회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산림 연찬회에 참석해 2번의 박람회를 거치면서 현재 산림청 위상으로는 녹색도시로 바꿔가기에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산림청의 부처 승격을 위해 자치단체 간 연대와 응원을 제안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자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동대 소속 A순경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앞서 A순경은 지난달 4월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서 음주운전을 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망쳤다가 자수했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전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연합을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분야 반도체 특성화대학 비수도권 동반 성장형 지원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대학 연합은 오는 2026년까지 85억 원을 지원받아 반도체 융합 전공을 신설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분야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전남대와 전북대 연합을 비롯해 서울대와 성균관대, 경북대와 부산대 등 모두 8곳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주시의 복지 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 의회에서 열린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오단희 강남대 교수와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 교수 등은 정부의 사회 서비스가 돌봄 욕구를 통합적으로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광주의 모형이 국가 정책으로 보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발전 방향으로 의료와 돌봄의 연계, 정보기술을 결합한 플랫폼 개발 노력을 제안했습니다. 고흥군 도화 복내면 일대 6.4제곱킬로미터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환경부가 우수한 생태 경관을 갖춘 거금도 적대봉 일대 9.4제곱킬로미터를 국립공원으로 새로 편입하는 대신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포함된 나로도지구 6.4제곱킬로미터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국립공원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나로 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에서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2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오늘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 내일은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한낮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한데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화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구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6도, 영암과 강진 29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30도를 웃돌아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4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